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그동안 베나TV를 아끼고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저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작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힘이 북적북적 서는 이훈현 씨 편인데 네. 자, 뭐 이게 간고 분투하면서 그냥 오셨어요. 와서 그 다음에 조사는 그때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오래 받았나?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네. 역시 또 그 군인 출신이니까 또 이것저것 네. 많이 물어보죠. 네. 근데 무서움이 언제 풀렸는 거예요? 20일 동안 내내 20일 동안은 내내 무서웠어요. 진짜? 네. 신문할 때 그렇다고 뭐 소리치고 그런 건 아니 없었을 전혀 거예요? 그러진 않았는데 그 시기만 해도 여기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너무 코치 물어보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지금 오실 때도 아마 대부분은 저희 북한 사람보다도 그 신문 하시는 분들이 더 그쪽에 대해서 잘 아셨을 거예요. 근데 맞아. 저희 시기에는 안 그랬어요.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 막 너무 세세하게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거 물어보고 또 이제 기무사에서 또 이제 오거든요. 저희는 막 이거 군대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공식 저거 하는 데서 조사를 하니 나는 조사하고 죽겠구나 어디 보내는가 보다. 자와 나한테 좋다라는 징조는 못 느꼈으니까요. 무슨 정치범 수용소 같은데. 그렇죠. 여기도 있는 줄 네, 알고. 그래가지고 겁이 질린 데다가 그러니까 거의 입맛을 잃어가는 수준 정도였어요. 밥은 어떤 거 줬어요? 밥은 지금 생각하면 잘해줬죠. 쌀밥에다가 그냥 아니 잡곡밥도 해주고 반찬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가 맛있다라고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안 먹고 혼자? 혼자. 그냥 방에서 그냥 처음에 20일 식판에다가 동안. 주고 네. 가고 이렇게? 네,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간식은? 과일도 자기네가 이제 한 며칠 있으면 그냥 조금 뭐 뜯어먹다 나오면 그거 그냥 바꿔다가 새거로 주고. 과일을 그냥 이렇게? 다 있는 대로 다 가지가지. 무슨 과자나 이런 거, 비스켓 같은 그런 것도 안 주고? 과일이 대부분 많았고요. 저희 때는. 과자 같은 거는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줘요. 근데 먹고 싶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긴장해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0일 끝나고. 네네, 긴장하시다. 하나원. 하나원 있었어요, 그때도? 초창기니까 있었죠. 아, 초창기 하나원 때? 그냥 그 노루 키우고 사슴 키울 때. 노를 어디서? 키우고 사슴 키우다니요? 네. 하나원에서? 네, 껌 키우고 할 때. 어디 하고 있었나? 우리 그거? 때는 뭐 무슨 건물이 그렇게 지금 안성 하지도 하나원처럼 그런 게 아니고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띨랑 경비실 하나에다가 그냥 잠자는 데다가 급식소에다가 교육시설 무슨 없었어요. 산골에 있는 그런 뭐 펜션 같은 그런 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안성이 지금 많이 바뀐 거예요. 제일 초창기 때가 거기예요. 거기인데 네, 건물이 거기인데 작았구나. 없었어요. 건물 없었고 그냥 동물농장처럼 동물을 키웠거든요. 동물하고 같이 하나원 생활을 하셨구나. 동물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으면서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조사 받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되겠구나 막 추측을 하잖아요. 뭐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겠구나. 북한에 돌려보내지 않을까 이러면서 생각하다가 북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그때 생겨요. 사실은 막 거기에 대한 것만 코치코치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막연하게 부모도 보고 싶고 이젠 죽었구나 하고 나갔는데 하나원에서 같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다는 게 우리 때는 24명. 여자 남자 합해서? 네, 그때 다 같이 있을 때죠. 다 같이 있을 때죠. 그래서 어땠어요? 있었는데 만나니까. 좋았죠. 좋고 막 좋았는데 좋아하기가
좋아하기가 한 며칠 못 갔어요. 왜? 왜요? 싸움이 나기 시작한 그 거예요. 안에서 그렇죠. 북한 사람들끼리 예. 술 먹고 술 먹고 안 먹고 안 그냥 먹고. 술 안 먹고 왜 싸우는데? 그냥 여러 가지예요. 말 한마디나 이제 서로 이제 외국을 오래 있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그냥- 여자 하나 놓고 남자 둘이서 싸우고 남자 하나 놓고 여자 둘이가 여자 둘이가 싸우고 저희 때는 그런 여자가 게 있었어요. 싸운다고? 네. 우와.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육 하거든요. 근데 되게 보면 이 부모한테 너무 막 이렇게 규정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책대로 배우고 누구도 안 하는데 딱 그 한 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일찌감이 가서 밥 먹는데 이렇게 청소하고 밥 다 먹고 배 씻고 청소 또 그 안에 다 청소하고 오고. 그때 자체로 다 시켰구나. 아니 안 했어요. 거기에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젊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먹은 자리니까 하자라고 해가지고 언니랑 나랑 같이 했었어요. 그 한 분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뭐 안에 청소할 거 있으면 또 하고 그러면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여자들 한 2명 정도씩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근데 제 방에 그런 소문이 난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함경북도. 황해도랑 함경북도랑 만났는데 성격이 안 맞지. 저는 조용하고 거기는 왈가다. 그러죠. 거기다가 또 친척이 하나 더 들어다 보니까 그 둘이는 막 밤새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밉다굴기보다는 그런가 보다. 또 처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런 말투로 얘기하네라고 이제 좀 벽이 아닌 벽이라고 해야 될까?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반신반의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근데 줄을 맞춰서 앉아 있잖아요. 2명. 근데 뒤에서 종이 쪽지가 하나 딱 떨어져요, 여기. 근데 여기 맞고 밑에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친구들 봐요. 친구들 보니까 어머 뭐 떨어졌네 하고 제가 옆에 앉았으니까 도로 옆에 길 옆에 앉았으니까 주워서 그걸 줘요. 이거 뭘까? 라고 주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펼쳐서 보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한 방에 있던 친구 이름을 쓰면서 거기다가 이제 좀 악담을 험악한 뽑아오나? 말을 썼어요. 그래서 무슨 뭐 막 이렇게 무슨 뭐 어미 이거 뭐야? 그러니까 뒤에서 뭐야 하니까 이 친구가 생각 없이 그놈을 준 거예요. 뒤에다가. 그러니까 뒤에 보고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돌았구나. 그러죠. 그 친구가. 저는 주워다 준 거밖에 없어요.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놀래가지고 던져준 건데 보고 넘어간 거예요. 거기 친척 애가 있다가 그거를 자기 그 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저랑 한 방에 있던 언니가 이거 어디서 났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생략하고 그냥 이게 주워서 자기도 그거 주워서 준 거 뻔히 아는데 너무 잘 알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모르고 있는데 저녁에 다 끝나가 청소 다 하고 할 만큼 다 하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머리를 막 잡아 땡기는 갑자기. 사실 갑자기? 확인 안 하고 바로 싸우는군요. 문연 하면서 그 있잖아요. 함경도. 그래가지고 저도 군 아무리 항해도라 해도 군인은 갔다 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앞뒤 사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같이 싸웠죠.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눈물 나오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런 방구도 얘기도 안 했고 듣기만 했을 뿐이었어요. 혼자서 화장실에 물을 막 이렇게. 근데 그 전에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바라던 북한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많이 마음이 모질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그 쪽지 사건 하나지만 그 전에도 싸움이 많고 저랑 싸웠던 게 아니라 여기 싸우고 피 터지고 여기 싸우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중재하고 막 니고 뺏고 막 이거 있잖아요. 그게 막 혼잡하니까 이게 진짜 과연 내 내 손등에 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북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날더라고요. 이게 지옥굴에 떨어졌구나. 이제 거기서 또 그때는 하나원이 얼마였어요, 기간이? 2달이었어요. 그때도 2달?
지금은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니까 동물들을 딴 데다 옮겨가고. 네, 다 옮기고 여자 남자를 그때 인원이 차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갈라놔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욕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이북에서 보던 북한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본 건데 중국이라는 데 와가지고 그냥 막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가 세계 뭐 인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목숨은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분들이 많죠. 이미 마음이 다칠 대로 다쳐서 모질 다 그렇게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인 이지러진 거예요. 사람들이지. 네, 이지러진. 그런 사람들이 한 건데 모였다는 걸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 죽고 싶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옷 다 입고 찬물 있잖아요. 그거를 한 몇 시간 동안 맞았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 화장실, 안에 샤워실에 화장실에서. 가서? 선생님이 막 은영아 그럼 안 돼 하면서 막 해가지고 강제로 열 수도 있는데 달래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나가면 이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있는 것보다는 독해지고 일 그냥 하나만 기본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기본이 뭐예요? 돈 버는 생각. 그래서 아무튼 하나원을 네. 뭐 그래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사실은. 없네. 네. 그때는 뭐지? 밖에 뭐 이렇게 견학시키고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 때는 있었는데 견학이라는 게 백화점 견학이었어요. 백화점? 네, 저희 때는 가면은 속옷도 십몇만 원짜리 사주고요. 이거 옷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찝으면 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놓은 건 우리 다 사줬어요. 예산을 막 썼네. 아 저희 때는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정착금 자체가 다른데 사람이 적어서 그때 정착금을 단번에 줄 텐가? 한 번에 줄 때죠. 저희는 한 번에? 1년 안에 다 받았으니까 그거를. 오. 네. 자, 그래서 그것도 나와서 집은 어때? 그때도 임대 아파트 잡아준 거예요? 네, 임대 아파트 잡아줬어요. 그 어디로 나오신 거예요? 아 저는 강서구에서 살았고요. 강서구에? 네.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원 졸업하신 게 2000년인 거죠. 2000년 몇 월이었어요? 2000년 가을쯤인가 가을쯤에? 였어요. 오. 네, 봄에 와서 아니 5월 30일에 나온 것 같아요. 가을은 아니고 가을에 취직을 했고. 그래서 나가서 혼자 딸랑 집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부터 했어요? 제일 먼저 아 시작해.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강의였어요. 응? 강의? 네, 교육? 그 시기에는 여성 군인도 없었고 아 군부대랑 다니면서 하고 또 이제 경찰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었고 딱 하나 기무사에서 그 운영하는 거 한 곳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현직에 계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고 동생에 대한 미안함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이 완전 여기까지 꽉 찬 그 있잖아요. 무게. 그래서 나는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냥 가서 돈 주니까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뭘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부한 적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부대에서는 돈을 주기 때문에 자료나 같은 거에 남겨야 돼요. 그건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공개가 아니라 뭐 자료 맞아, 같은 맞아. 거 모집 두는 건데 전 그걸 모르니까 무대뽀처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몇 번 트러블도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재미를 못 가져요.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굳이 얼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뭐 부모랑 다 노출시키면서까지 벌어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영부영 1년 넘게 다녀요. 다니다가 이제 기회가 생기는데 그 시기에 이제 북한 관련 일을 하기 시작한 거구나. 강의가 건의를 아니라 받아서 강의를 했죠. 하다가 강의하다가 그 강의 과정에서 이제 기무사를 알게 돼서 관련 일을 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자료도 뭐 이렇게 하고 분석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동네 이제 같은 항에도 저는 그분에 비하면 거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완전 엘리트 집안에 북한에서 최고의 이제 공부도 마쳤고 훈련도 마친 그런 사람을 거기서 이제 우연히 알게 돼요. 돼가지고 우연히 알게 되면 저를 먼저 찾아오셨죠. 이제 앞에 이제 상호 그거 보고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시는 동시에 그 저기 이제 기무사분이 저를 이제 찾아오시죠. 오셔가지고는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대충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건 뭐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뭐 동양 아니지 파악인 않나? 거지 한마디로. 네, 그분에 대한 동양 파악 그리고 음. 일본 언론과의 많이 접촉 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그분은. 그래 맞아. 저는 일본 기자들이 온 것도 저는 같이 밥도 먹고 봤으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분이 유명하셨던 분인데 그 전에는 유명한지 이름도 몰랐었어요. 그렇지. 네, 갑자기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서 어머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아 그럼 무섭네 이렇게 뭐 무서울 건 없고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선뜻 그 일을 해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 아니 그거 제가 어떻게 한대요? 라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라 하더라고요. 또 같은 황해도고 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그분이 또 저희 사무실 찾아와요. 뭐 제가 도와줄 거 없나요? 뭐 하면서 저는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인 줄 한국 분이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얘기하셔요. 북에서 왔다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밥도 사주고 뭐 이제 뭐 기본적인 얘기는 뭐 터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만저만해서 장려고 여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도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제 서류 같은 거 붙이면은 풀칠을 해주고 붙이고 풀칠 해주고 붙이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또 이제 손이 그리운 아쉬운 터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서 하니까 제안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특별한 것만 그 사람한테 해만 안 가는 거라면은 해주고 해준다고 했거든요. 가지고 또 이후에 또 이제 뭐 본의 아니게 마음 약해져서 이제 해주게 되는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더 경계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모르고 만났을 때보다는 더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불편하고 해서 그냥 우리 동네 오빠니까 이제 그 시기에 안 좋은 일들 너무 많이 하셔서 그냥 내 모습만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오세요. 그냥 아침밥 이제 제가 이제 먹는 거 그대로 드시고 아침은 절대 못 드신대요. 그럼 점심하고 저녁을 내가 시켜 먹지 말고 우리 그냥 내가 해드린다고 했어요. 해가지고 먹으면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스스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여려요. 또 그런 분들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오픈을 했구나. 다 했어요 저한테. 아버지도 어떤 분이셨고 여기 와서 어떻게까지 성공을 했었고 어떤 위치에까지 갔었고 또 어떤 타락의 길을 걸어봤고에 대한 걸 다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편해지니까 저도 그냥 있는 대로 왜 자꾸 밤에 그런 거 도청하러만 다니냐 이런 정상일을 하자. 월급이 적어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길이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안 된대요. 이제 가지고 여기 있는 뭐 딸도 하나도 볼 수 없고 이제 가슴 아픈 사연만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픈데 저보다 더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아프더라고요. 내용 인죽 어려서 부모님 못 보고 훈련만 받다가 또 침투돼가지고 여기서 잡히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약 먹고 죽었는데 당신은 못 먹고 약 먹긴 먹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치. 그렇게 돼가지고 살아가지고 그쪽 부모님들 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얘기하면 항상 저희랑 그때는 똑같더라고요. 눈물 글썽이고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긴장을 풀어가면서 거의 일상생활을 같이 했어요. 거의 같이 했어요.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운동 같이 하고 항상 운동은 한 시간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있는데 대래 저보고 간첩 훈련 받지 않았냐고 하더라고요. 대래 그래가지고 그냥 농담이겠지라고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정상적인 일은 안 하시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하니까 외국을 가신대요. 가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굳이 외국을 가려고 하냐고. 또 뭐 호주에서 뭐 러브코리아 한다, 뭐 중국에서 러브코리아 한다. 또 그 간첩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왜 그거 가지고 그렁텅이까지 갔던 사람이 왜 그걸 하려고 해가 할 게 없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전혀 없대요. 그냥 누구 갖다 두고 전해주면 돈 받아오고 때리고 패고 죽이고 그거밖에 모른대요. 어머니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오빠가 웬만하면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어디 회사를 취직하든 해라 뭐 이런 너무 안 되니까. 근데 꼭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짐을 정리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성이 안 맞지 뭐. 평생 그런 전문 교육을 떠 받던 있어요. 사람이요. 그래. 그러고 낮엔 무조건 자야 되고 밤에 나가야 되고.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아침 10시만 되면 전화해가지고 깨워서 오게 하고 또 이제 점심 같이 어거지리 먹고 저녁도 이제 대충 먹고 오히려 나가고. 동량을 파악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게 더 컸어요. 황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둘이 많이 하면서 있는데 오늘 갑자기 돌연듯 어느 날 없어졌구나.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나한테 다 가지고 가래. 왜냐면 그것도 버리려고 하면 돈이거든요. 이거 3배의 길이가 되는데 거기 책이 꽉 찼어요. 근데 이북 책이에요. 다 이북 CD 하고 여기 지역 뭐 특성 뭐 면적 같은 거 사람 인구수 같은 거 일본 호주 그 자기가 관련된 건 인구수 뭐 대통령이 언제 바뀌고 어떻게 되고 별걸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 책이야 뭐 버리면은 아까우니까 나도 어차피 그 관련 일 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갖다 놓으라 했어요. 그게 꽉 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죠. 뭘 좀 사주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뭐를요?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기다려봐 그러는 거예요. 갔다 오더니 여기다가 총을 2개 이렇게 딱 놨더라고요. 오, 네. 이거 불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아 자본주의 순간 이제 머리털이 확 서면서 자본주의 사회라 총기 소지가 되나? 순간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은 소지가 되지. 이제 갑자기 혼자서 나 보다가 이걸 사래요. 저보고 이걸 내가 왜 사요? 간첩도 아닌데 이제 이제 장난식으로 얘기하면서 아니 그냥 그 담당한테 기무사익을 바쳐요라고 했더니 뭐 우물우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총이 러시아산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나는 못 산다고. 내가 어떻게 개인 이익을 사겠냐. 그냥 저도 내가 가질 수 없는 형편이고 이런 걸 사서 동생을 불편하게 이제 여러 말을 하지 했어요. 마라. 예, 그러니까 알았다라고 그냥 오토바이만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안 사주니까 한 거기서 몇 달 있다가 간다는 소식도 없이 가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모란몬 클럽에서 했었지. 모라본 클럽에서 나왔던데 아무튼 그분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또 대놓고 실명을 못하니까 뭐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워낙 유명한 맞아요. 분이라 뭐 굳이 실명은 우리는 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는 안땡땡이라고 했어요. 안땡땡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시성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아마 북한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아세요. 워낙에 많은 활동을 하셔갖고 뭐 그건 뭐 엎어놔도 뒤집어놔도 맞아요. 정확한 북한 연락원이었던 것도 네, 맞고. 맞아요. 자, 아무튼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거죠. 네, 그러죠. 그다음 어떻게 된 그 전도 본격적으로 생활정선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뭘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남편 만나서 그 일을 그만두게 해서 그치. 그만뒀죠. 그 계기가 그 얘기 해도 될까요? 어떤 거? 제가 이제 간첩 조사를 받게 돼요. 결국은? 왜? 같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때 들어온 사람들. 경찰서에서 보는 눈이 다르고 기무사에서 다르고 달라요, 이 부류가. 근데 저를 경기경찰지방청이라고 썼는데 경기경찰이 아니라 지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원에 어때요? 아무튼. 있어요. 그냥 민간 사택처럼 하고 그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정말 일에 빠져 있었어요. 빠지고 정신없이. 무슨 일 하죠? 그 일을? 네, 헤매고 다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제 거 국민은행, 외환은행 다 조회해 갔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전화했더니 경기경찰 거기서 해갔대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했더니 전화하니까 담당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쫓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가야 되겠다. 자초지종 물어봐야지 하고 있다가 바쁘니까
잊고 살았어요. 잊고 있다가 한 6개월인가 지났는데 10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통일부 안에 무슨 장관으로 해가지고 출국 금지 한 달일 그게 왔더라고요. 그게 왔는데 기분이 진짜 나쁜 거예요. 그때 아 이것도 자 그때 통장도 저해갔지. 이건 뭐야? 이건 왜 또 한 달 동안 이거 조금 있으면 또 나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아주 바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니까 통일부 장관인가 뭔가 무슨 장관이 거기 장관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절차를 모르니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혹시 예약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집에 나 출국 금지 한 달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이거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거 했냐고 막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여기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하더니 경기경찰 경기경찰청에 김누 땡땡 문 땡땡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하고 끊고 거기다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대요. 있어도 자기네가 서류가 다 안 되면 그렇게 경찰서에서는 핑계대고 안 받더라고요. 꼬라지는 이빨이 이제 이미 난 거예요. 사실 화가 났어요. 여기는 열심히 살아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막 좌절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에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한 이틀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왔길래 왜 너네가 뭔데 왜 나를 은행도 저해하고 이것도 저거 했냐라고 하니까 지금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름 있다가다.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 근처인데요. 왜요? 어디인데요? 화성이었거든요. 화성인데요. 그러니까 그럼 언제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똑바로 얘기하라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했더니 만나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사무실 이제 다 압수수색 해갔다고 전화 받는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다 가져갔대요. 모니터랑. 이미 막 화가 나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전화를 제가 걸었어요. 거기다가 나 지금 집에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몇 시쯤이에요 그러더라고. 몇 시쯤이다라고 했더니 가니까 한 10몇 명이 거기 와 있대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이렇게 종이를 하나 막 딱 꺼내면서 두 마디 안 짜게 나한테 영장이요? 아니요. 집 가택 수색 영장. 와, 근데 그것도 딱 퇴근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방 주차하러 막 집으로 몰려들 때인데 많은 남자가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는데 나 하나 놓고 그 남자들이 그걸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이래요. 나 원정아 알죠? 나 원정아 잡은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그때 그 사건 터졌을 때구나. 그 전에 잡고 이제 그 승진 한참 잡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원정아가 간첩이면 북한 사람이 다 간첩이냐? 난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이 안경 끼고 뒤에서 오시더라고요. 나 이 사람만 바꿔달라고. 내가 지금 간첩이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간첩이냐? 내가 확정진 것도 아니고 너 나 아니면 어떡할래? 무릎 꿇고 빌래? 내가 진짜 그때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말 어투 자체가 간첩이에요. 그냥 간첩으로 몰고 가고 주변에 이미 조사한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그냥 너 간첩이고 그냥 너 완전 간첩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친구들 전화해도 안 받고 하던 이유가 왠지 몰랐던 거예요. 나는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국방부 장관 출입 금지 그거 한 다음부터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얘기할 시에는 국가 기밀 뭘로 해가지고 뭘 한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히 말을 못했대요. 근데 자기네가 날 지켜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바꿔주더라고요. 거기서 바꿔줬는데 그분은 예의를 차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하나. 어차피 이렇게 한 거 조사를 받아야 끝난대요. 행해지면 해결이 돼야 끝나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무슨 시간이고 나 간첩으로 몰잖아요. 말 어투도 그게 뭐냐고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바꿔서 그분이 제대로 했어요. 해가지고 집에 올라갔는데
빤스고 있는데 그 브래지어 있는데 그 뭐고 다 드셔보는데 정말 요 수치심이라는 거는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내가 이거 끝나면은 고소를 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게 왜냐면 그때 당시 막 간첩 너도 간첩 그 원정아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미국으로 간 애기들 많잖아요. 한둘이 아니더라고 그때 보니까.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나는 솔직히 내 발등이 안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이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말 들었을 때는 에휴, 어쩌다가 또 그 옆에 있었을까. 그냥 이렇게만 걱정했거든요. 아, 너가 뭔 짓을 흘렸으니까 그렇겠구나. 나도 100% 그 사람 편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딱 당하고 나니까 얼터장치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웠어요. 막 일단 예, 조산 받는다 하고 집 대충 정리해놓고 언제부터 실조사가 저거 되냐. 그러니까 어느 경찰서로 일주일 동안 한대요. 다 스톱하고 진짜 갔어요. 그 시간 가가지고 하는데 딱 그거 TV에서 나오는 그거랑 똑같아요. 제인 그거 청문회? 뭐 이렇게 방음된 데에다가 뭐 딱 제인 놓고 앞에 놓고 그거 하는데 저 의자 높이 있잖아요. 그걸로 한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그 책 있는 거 다 내 자료가 돼버린 거예요. 하고 그래서 법을 조금 알게 된 건데요. 북한 놀이를 여기서 마음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다 보안법이야.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들었냐고 해서 들었다고. 갖다 주니까 들었다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음악인데 했더니 안 된대요. 안 돼. 그것도 법에 걸린대요. 그 다음에 뭐가 책도 안 있었냐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단체 있어요. 알아요. 그 단체에 그 총무랑 친했어요. 총무가 내 친구의 남편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북한 사람들 명단을 받은 게 있어요. 일 때문에. 근데 그분이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회를 줄 테니까 와서 가져가라. 근데 내가 그거를 진짜 나쁜 데 쓸 것 같으면 이메일로 안 받았어요. 그냥 이메일로 주세요. 그랬어요. 이거 다른 데다 저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저만 볼게요. 나만 보려고 또 이제 달라고 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사정해서 그걸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거 컴퓨터에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거 싹 빼가지고 그때 시기에 뭐가 됐냐면 개인정보 누출 초기 시범 1차 시범 강화한 시기였어요. 그 해가 그거 한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였거든요. 해가지고 그러고도 그게 법에 대한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니까 아니 그거 달라 해서 내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메일 원데를 추적했으니까 누가 준 거 알잖아요. 그 사람도 나보다 먼저 많이 줘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뭣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하나마나 한 것들이에요. 이게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하면서도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피해본 사람들의 이름 하나가 누가 이러던데 확정진 것처럼 내가 잠잠하고 내 일을 한다고 좋다고 여기저기다 전화하고 다닐 때 이 사람들은 3번씩 불려갔대요. 내 주변인들이 쑥대밭이 됐었구나. 그때야 미안함을 갖게 되면서 악에 바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우리 형사, 저희 담당 형사가 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남편을 소개시켜줬어요. 내가 방황할 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다 얘기하고 그 조사 기간이라는 거 알고 이제 많이 이제 기댈 수 있게 해줬던 분이 지금 남편인데 진짜 많은 걸 해줬어요. 금전적인 걸 떠나서요. 마음적으로 정말 막둥이 무릎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기대고 울고 싶을 그 정도였거든요. 항상 엄마처럼 생각하는 우리 막둥이한테 기대고 싶다는 건 알겠죠. 그 마음이었는데 남편이 그 역할을 해준 그 계기가 되고 이제 그때 난 무조건 나가면 내가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게 만들겠다. 구속된 거예요? 아니면 불구속? 구속 안 됐어요. 불구속이었죠? 네, 저는 불구속이죠. 네, 근데 거의 간첩이라고 저를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됐었어요. 그렇지. 전 누가 안 만나줬어요. 왜? 경찰이 이북에서 안전원이잖아요. 경찰이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은 매장돼요.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금방 온 지 3년, 7년밖에 안 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누가 나를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한계가 오면서 남편이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네.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려고 했더니 경찰들은 역시나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고소한다고 했더니 똔똔하재요. 뭘로 똔똔하냐? 그 개인정보 유출하고 하나 뭐 또 있었지? 그거랑 자기네가 그걸 간첩이나 행동하고. 그거 자기네 간첩이라고 안 해도 마지막에 발뺌하고 끝까지 하면 내가 고소한다 그랬어요. 하고 남편도 가만 안 있었거든요. 같이 갔어요. 거기 오라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1박 2일 동안 서울 투어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화가 풀려서 한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그것도 죄면 죄래요. 그게 죄래요. 그게 더 큰 죄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고소할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원정아가 간첩이 아니라고 TV에 나온 적도 없고 걔는 이미 간첩으로 들어가 있던 상태고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똔똔하기로 하고 거기서 1박 2일 호텔 해주고 이제 밥 먹고 서울 투어하게 해서 그걸로 끝내버렸거든요. 아이고. 근데 사실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그때 그 시기에 나도 요게 한국에서 사이버 외대 졸업을 하고 뭘 해야 될까 딱 이분하고 비슷하지 뭔가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요 서울 시내 돌면서 여행사들이나 일본어가 되잖아. 일본어 관광 가이드를 하겠다 해서 뭐 형사님들이랑 해서 이름 있는 그런 여행사들 이력서 다 넣었어. 근데 요게 어디 광화문인가 충무론가 어디서 그렇게 유명한 데서 됐어요. 내가 면접 오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이고 이제 가이드 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갑자기 죄송하지만 안 된대. 왜 그랬더니 원정아 사건 터져서 맞아. 탈북민들 받지 마라 이렇게 됐다. 그 시기예요, 저랑. 네. 보여줘. 난 진짜 그때 억울했다니까 막.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뿐이 아니라 또 내가 어떤 여성분 하는데 그분도 결국은 비슷해. 그래가지고 몰려갖고 결국은 해외 갔다가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은 뭐 누구 남 부럽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세요. 성공하셔가지고. 진짜 잘. 똑같잖아요. 지금 성공하셨잖아. 근데 그 남편분 만난 거 좀 궁금하다. 이제 어두운 이야기 계속했는데 어떤 분이세요? 전라도 분이시고? 네, 저희 남편은 전라도 토박이시고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 자라서 이제 아이를 4까지 낳으신 분이세요. 근데 가만 그러다 보니 그 담당 형사님도 전라도 분이시고. 그럼요. 그치? 그 둘이 친구지간이었는가? 아니요. 후배인데 자기 친구의 후배였어요. 너무 친한 너무 친한 후배의 후배죠. 그러니까 형사님이 소개해준다 하고 어디 식당 같은 데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밥 한 끼 밥 먹자라고 했는데 남편이 제일 처음으로 한 소리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만나자마자. 네, 기억나죠. 뭐라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진짜? 네.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끝난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손목 잡고 아니에요. 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보냈어요. 그냥 보내고? 네, 가고 왜냐면 어차피 그때 머리도 복잡했고 이제 또 이제 제가 하고 저는 그때 당시 성남시였는데 시에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끝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은 뭐 좋아 생각이 보이는데 많았구나.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성남이 제2의 고향이나 같았어요. 다 요 서울권 안에 다 이제 이웃들이 있었으니까 저 밑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전라도 하면은 야 전라도 깽깽이야 가지마 그랬어요. 깽깽이는 뭐예요? 안 좋은 별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네. 막 사람들이 험하고 이제 둥치고 뭐한다라는 다 섞여 있어요. 복합적으로. 그래가지고 지역 감정이죠. 네, 지역 감정.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경기도 사람이고 충청도 사람들이었어요. 경상도 사람이고 서울 사람은 더 많았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 딱 보고 사람은 좋은데 지금처럼 까맣진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좀 앳되고 되게 이제 예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 스타일. 그때 시기에. 그때 당시? 네. 그 정도로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시골에 가서 내가 뭘 하냐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저거 하고 표현 안 하고 보냈는데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꼭 북한처럼만 생각하지 마라. 너도 또 다른 북한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그런데 선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굳이 전라도여야 해요? 그러니까 너 지역 감정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무섭다면서요. 이야기하더라. 네. 그렇게. 그랬더니 너가 안 겪어보고 북한 사람 나쁘다 그러면 너 기분 좋거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 근데 완전 오리지널 전라도구나. 네, 형사님도 전라도 분이시다 보니까 기분이 살짝 상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왜 나랑 밥 먹고 뭐 하고 뭐 일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요. 그래서 그건 우리 형사님이니까 나도 전라도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한 그날 밤에 가셔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못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형사가 전화번호를 줬어요. 해라고. 명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이틀 있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전화. 여기까지 예, 성남까지? 예,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는 그냥 우리 사무실 하니까 무턱대고 차갖고 뭘 사갖고 띠옥 뚜벅뚜벅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이제 그 뭐라 그래야지 좀 소박하고 딱 들어오는데 그냥 막 꾸미고 온 것도 아닌데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하고 왔어요. 그냥 음료수에다가 생선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들어왔는데 갖고 와가지고는 이거 해먹을 데도 없는데 버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면이 많더라고요. 순박하면서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그냥 좀 쑥스러우니까 좀 분위기가 이렇게 반겨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왜 왔지 이러니까 그런 이제 뉘앙스가 풍기니까 좀 이렇게 안절부절하시면서 식사하셨어요? 갑자기 원장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절부절 하는 게 내가 너무 티가 났나 생각을 앉으시라고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누가 처음 만났는데 이제 그때 딱 한 번 보고 지금 또 단둘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집안 얘기를 헐랑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나 얼마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집안 얘기를 뭐 가족 얘기 뭐 하고 자기가 이러지. 어떻게 살았고 엄청 이런 마음에 얘기를. 드셨었나 봐요, 이은영님께서. 그래서 나는 보통은 자기를 감추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네, 보통은 우리 도시에서 있다 보면 나의 장점만 얘기하지 단점은 얘기 안 해요. 근데 뚜벅뚜벅 앉아가지고 자기 단점 얘기하고 데이트 한다는 것도 아닌데 데이트하면은 내가 자주 못 올라오고 뭐 이러면서 김치국물도 맛있네. 예, 그래가지고 어머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니 저는 뭐 연애한다고 데이트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무슨 뭐 저기 오고 가고 얘기를 해요라고 했더니 그냥 나이 있어서 만나는데 뭐 밀당해요. 그냥 좋으면은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은근히 매력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전혀 싫은 건 아니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은 했었으니까 이제 형제가 어떻게 되시냐고 했더니 누이가 넷이 있고 아들이 둘이 있대요. 하고 배다른 형제도 많대요. 저한테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좀 바본가?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모질한가? 이라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하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밀당도 못하고 뺏었다도 못하고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얘기할랍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기할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드니까. 그쪽은 어떠시오? 이러면. 그래가지고 저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형제 자매도 없는데 저는 형제 자매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딱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데이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장거리를 어떻게 뛸 거예요? 했더니 그러면 이거 일 그만두고 저한테 내려와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담하네. 어차피 지금 스트레스 받고 그거 하는데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부타로 이런 짓을 하냐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정부에서 이렇게 눈독 들이고 하면 그냥 너 시컷 해먹으라고 버려버리래요. 하고 굳이 뭐 환영받을 직업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기분 나쁘면서도 저기 걸르지도 않고 얘기하니까
하고 또 나 빚이 얼마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거 다 오픈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서 더해지는 거 있다고 하면 저는 그날로 이혼입니다. 자기는 집 이제 나간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밀당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날은 뭐 대답은 안 했지만 밥도 안 먹여서 그날도 보냈어요. 밥도 안 해주고. 왜냐면 저녁에 또 약속이 있으니까 그 시기였으니까. 많이 가져왔는데? 네,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걸 가져다 제가 먹었겠어요. 또 이제 다 남 줘버리지. 언제 그 상황에 제가 먹어요. 정신적으로. 다 줘버리고 그게 고마운 줄도 몰랐고 여기다가 그 시기에 엄마를 만나게 돼요. 어느 엄마? 우리 엄마, 친엄마. 친엄마? 이북 엄마를. 네. 오셨구나. 아니죠, 전화로. 전화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 나 이만저만해서 조금 힘든데 했더니 아직도 혼자지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결혼해라. 돈 보지 말고 경제적인 거 다 쓸데없단다. 엄마 사는 거 봤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너가 다 끌리고 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면 평생 다닐 자신이 있으니까 술 먹지 말고 거짓말 안 하고 너 좋아하면 결혼해라 그러더라고요.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계속 그때부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전화하면 항시 8시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직업이 뭐냐라고 하니까 지금 바지락 파고 있더라고. 지금 누리 하고 있어요. 그거를 새벽 4시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그물 작업까지 하고 들어오면 8시가 돼요. 아이고. 계속 인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든 사람이구나 하고 조사 딱 일주일 끝나고 이제 그 사이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끝나고 제가 처음으로 내려가서 그 사이에 미안하니까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소고기 하늘을 쫙 사줬어요. 앉혀놓고 사주니까 내려갈 때마다 사줬는데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그분 와이프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못하러 여자가 연애하면서 연애 때나 대접받고 대우받지 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보니까 뭐 먹는 건데요. 뭐 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거든요. 좋아하면은 그냥 저거다라고 했더니 이거 살아봐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 언니인데 전라도 언니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번 내려가서 이제 해주다 보니까 하고 사는 거 보니까 또 이제 가관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저거 해도 남자 손은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특별한 사람 빼고는 관리도 뭐 저거 하고 해서 반찬을 못 하니까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요. 제가 여기서 성남에서 반찬을 5가지 7가지를 사가요. 엄마 손 반찬 도시에는 많거든요. 그걸 통에다가 해가지고 꼭꼭 싸가지고 도착하면 밤 제가 월요일 날 출발해서 밤 도착하면은 냉장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넣어주고 와요. 넣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냥 오고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신랑도 이제는 뭐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이젠 당연히 내 여자 안 가거니 하고 생각하고 막 빨리 내려라 하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근데 가서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네. 강진에 가니까? 여기서 일하다가 정리 안 하고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 또 이제 들어오는 거 해주고 뭐하고 하니까 딱 2가지 일이라는 거지. 양쪽의 일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빨리 정리하려고 이 사람이 한 번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이 평생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내려와도 당신 직업 존중해 준대요. 그래서 보증금 빼고 싹둑 저 해가지고 정리를 한 달 안에 빼요 다. 해가지고 미친 듯이 내려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기반 잡힐 때까지는 좀 저거 해줘야지라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은근슬쩍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부로 사무실 보러 다니니까 본심을 표출을 하더라고요. 무타로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냐. 시골 사람들은 다 내 친척으로 엮여져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귀찮은 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바다 하는 데를 딸이 따라다니게 됐죠. 하고 조금 하고 신랑이 한 터울을 1년 동안 쉬었어요. 쉬면서 남편을 알아가게 되는 시간이 됐죠. 그 시간 되면서 남편이 힘들어하는 점 보게 되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남편이 그때 조금 힘들었었어요. 이제 뭐가 있었어요. 본 아이들의 엄마랑 해가지고.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쉬지 말고 당신이 지금 바지락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라고 했더니 쭈꾸미를 잡을 수 있는 시기래요. 그러면 한 달만 일하면 기본이 3천만 원이래요. 그래? 얼마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3천만 원만 되면 배는 있으니까 시설은 어구만 사는데 3천만 원이래요. 그것만 있으면 된대요. 그래? 내가 조금 재다가 그래 그러면 그거 이거 사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 이제 어차피 가족이니까 그래서 쭈꾸미를 시작하게 됐죠. 20일을 했는데 3천만 원 벌었다고 대박 하면은 났구나. 안 믿겼겠죠? 당연히 안 믿지. 네. 한 달을 일해서 2, 3억 벌었다고 하면 이해가 갈까요? 그렇게 바다는 줄 때는 무한종초예요. 진짜 그래. 네, 자연이 가져다 주는 건 무한대예요. 대신에 힘들어요. 그렇지. 왜냐면 저희가 아침에 동이 트기도 전에 어두울 때 나가요. 왜? 동 틀 때 나가면 남이 다 깔아놔요, 자리를. 그렇지. 그러고 이미 깔아놓은 자리지만 줄을 먼저 보면서 줄 타 있으면 다 흔들어서 도망가요. 그러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갔어요. 어두울 때 둘이 저거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1시 30분이면 위판을 하거든요. 위판 알죠? 몰라. 공동체에다가 수협 옆에 막 이렇게 가격 매기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어민들이 내요. 뭐 직거래를 경매 못하고. 비슷하게 뭔가 그거 해서 경매예요. 하는 거. 그게 그거 뭐 위판장이라고 그래요. 위판장? 네, 어민들이 수매하는 곳. 응. 팔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응. 하고 그놈 내자마자 돈도 확인 안 하고 어차피 자동 통장으로 들어가요. 현찰이. 그러니까 바로 밥도 안 먹고 바로 또 이제 배 타고 나가면서 물을 끓여서 컵라면만 먹고 이제 또 현장에 도착하면 또 줄 땡기기 시작해요. 하나 꺼낼 때마다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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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 하면서 힘든데 그거로 있는 그 거예요. 희열이 생기는 정말 그 희열이라는 건 우리 신랑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좋아요. 아니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지독하다고 할 정도로 신랑을 왜냐면 우리 신랑은 평생 바다 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몸을 좀 아끼면서 하자고 하는 편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가되 한 타임만 한 물 때만 하자고 그래요. 근데 저는 2타임을 다 해요. 물이 세든 안 세든 바람이 불든 뒤집어질 정도만 아니면. 그래서 그 해에 첫 해에 어국값이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먹게 돼요.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엔 조금 더 많이 하고 하다가 자연이 가져다 주는 것만으로 먹고 살기가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전복을 할까라고 했더니 전복하면 대략 얼마 정도 들어라고 들어요라고 얘기했더니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해요.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조금 벌어놓고 이제 그것도 이제 홀라당 넣는다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그냥 이대로 살자. 난 쪽 빼어도 라면이 솔직히 그래요. 좋아하면 진짜 사랑해서 만나면 컵라면만 둘이 이렇게 김치 하나 넣고 컵라면만 먹어도 보고 쳐다보고 웃음 나고 행복해요. 맞아. 그렇게 살자고 항상 남편한테 저는 그걸 외웠거든요. 근데 남편이 저를 만나고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잘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저 몰래 일을 벌려요. 다 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가두리 계약을 1억짜리 가두리 계약을 해요. 달커덕. 그 계약 해놨는데 계약 파기하면 보증금 날아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위약금 내지. 네, 그러니까 거기 솔직히 동의해서 들어간 건 아닌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어거지로 그냥 또 따라 묻혀 가요. 그 해에 그것만 1억짜리 그것만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그래 1억 다른 데 식당에도 1억 이상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두리만 1억이에요. 100칸 짜는데. 그 다음에 미역을 막으려면 배가 있어야죠. 그 용도의 배가 있어야 돼. 있는 배는 그걸 못 해요. 바지락 파는 배 있고 우리가 어장하는 배가 있지 그거 양식하는 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또 몇 억 주고 해요. 운영해야 되니까. 남편이 어차피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서로 딴 생각 먹어봤자 서로 괴로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한 거 그래 같이 하자라고 발 담궈서 하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1년에 100칸씩을 늘리게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제가 100칸에 1억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대충 이제 이북 사람들은 오면은 대출이 안 돼요. 신용이 아예 꽝이에요. 없어요. 8년 된 사람들도 얼마 안 나와요. 그거를 자기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자체에서 기초를 닦으라는 이유가 그냥 빈몸으로 떨컥떨컥 와서 기농하겠습니다 하면 100% 실패예요. 기초를 닦으라는 이유가 지자체에 몸을 담그고 교육시설 해야 돼요. 교육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자체의 그 점수가 되고 거기에 온 연한수가 되고 열심히 산 이 기초 이 거기가 되면 보조 사업이 나와요. 보조 사업이라는 건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그거를 해서 밟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해서 하나 밟아 처음에 우리 돈 대고 우리 돈 대다가 버거우니까 제가 우리 돈 된 이유는 제가 자격이 안 돼서 된 거예요. 일하고 보태고 어느 정도 자격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격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 벌면서 지자체에서 베푸는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교육시설, 교육 참가해서 점수 따야 되죠. 또 시험 보는 거 자격증도 있어요. 자격증 딸 건 또 따야 되고 1년제 가지고 안 되면 2년제 가야죠. 뭐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요. 군청에서 하나하나 물어만 보면 다 열려 있어요. 그걸 밟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자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부 자금을 받게 돼요. 하나하나씩. 그러면서 늘려가면서 벌어서 갚고 늘리고 벌어서 갚고 늘리고 못 갚는 해는 하나 더 늘리고 이러면서 100칸에서 시작해서 저희 지금 1020칸이거든요. 1020칸이면 네. 자산 가치로 치면 그러면은 가들이만 10억이죠. 그러니까 네, 가들이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요. 더 크겠네. 더 크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는 햇빛을 하루 종일 햇빛 본 날 해가 뜨기 전에 바다에 나와서 질 때까지 항상 둥지고 들어와갖고 집에 들어와서 밥을 못다 먹으니까 그냥 그 국밥집 있어요. 둘이 허겁지겁 먹고 씻고 자기 바쁘고 진짜 집이 돼지우리였어요. 그 그렇지. 시기에 빨래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냥 찾아 입었어요. 둘이. 그러면서 싸움도 무지 많이 했죠. 사람 하나 안 쓰고 왜 싸워? 6년 동안. 왜냐하면 힘들어서? 바다 일이라는 게 에피소드가 전 죽을 뻔했어요. 2번이나. 이 수심 20m가 지금 더 깊은데 그때는 수영도 잘 못할 때고 저희 남편이 해양경찰 인명구조 인명구조 평가 평가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저 못 배웠었어요. 저체온증이 빨리 오니까 못 배우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바닷일을 하다 보면 무슨 사고가 있을지 모른대요. 주변에서 수도 없이 죽으니까 빠져서 와이프가 죽고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빠져도 살 수 있는 기본 그거는 배우자라고 해서 남편이 저를 어거지로 다이빙을 가르쳐줘요.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은 기초적으로 하는데 옷을 안 입었을 때는 깔아앉아요. 옷 입으면 떠요. 조금 움직이면. 근데 일할 때 그 옷을 착용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미역을 따는데 옛날에는 그 앞에 배라고 하면은 배가 앞에를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바다랑 이렇게 수평 물만 안 올라오게 가면은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올라와요. 저 끝으로 여기가 서요. 그러면 미역줄을 여기서 크레인으로 끌어서 저기 앞에서 신랑이 다 당기면 저는 여기서 뱅고 뜨게 하는 거 있잖아요. 미역 뜨게 하는 거. 그걸 잘라야지 원선에다 줄 한 거 그걸 칼로 잘라야 돼요. 하고 올라올 수 있게끔 또 이제 들어서 힘으로 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미역이 쌓이면 내가 쬐깐하고 배는 너무 크니까 13톤이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기계 소리 안 들리고 제가 빠진 줄도 모르고 계속 배를 이야. 앞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허우적허우적 돼가지고 찾다가 안 소리도 되니까 넣지 안 나오지 소리도. 정신 차리니까 죽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미역줄을 잡고 미역줄 그 딸리면서 잡으면서 뒤를 가면서 좋게 처음에는 여보 나 빠졌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대답 안 하니까 오빠 또 했다가 누구 아빠 했다고 대답 안 하니까 마지막엔 기진맥진하니까 야이 진짜예요. 막 지금 같은 그 얼굴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기 직전이니까 물은 꼴깍꼴깍 먹지. 살아야죠. 그렇게 하니까 들어? 아니요. 신랑이 들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키가 쬐깐하니까 이게 딸려서. 짝대기를 신랑이 줬거든요. 응. 당신이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옆으로 훑어가지고 다 빠져요. 왼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따가 가운데로 가면 가운데라고 정상으로 이렇게 높이 들고 이쪽으로 가서 미역이 막 훑어서 바다로 나가면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됐다고 그 짝대기를 흔들어야 돼요. 근데 안 하더래요. 한동안. 이게 뭐다냐고 불러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해가지고 딱 세우고 싸 하니까 이상해서 왔는데 바다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장아 신으니까 물이 더 들어가니까 안 떠요, 그게. 그렇지. 남편분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막 뛰어오더니 짝대기를 주고 잡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끌어져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벗어야 올라오지 못 올라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날 그 일로 스톱했어요. 너무 힘을 써가지고 여기가 뼈마디가 다 아프고 덜덜덜덜 떨고 있고 있다가 조금 몸이 녹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 나 죽으라고 보험 들고 너 이제 별 얘기 다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막 욕하는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미안해. 아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 진짜 힘들었다. 그때 안 쉬었으면 나 죽는 줄 알았다라고 했더니 그렇지.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당신이 더 짠하고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바다라는 게 그리스도 사정이 네. 없잖아. 네, 무섭다. 진짜 엊그제도 하나 사람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게 다시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갖고 한다는 게 사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북한 분들이 지금은 많이 찾아오시는데 집으로 이제 남북 하나재단에서 소개를 해줘가지고 오셔요. 근데 잠깐만요. 그 전에 이 전복 사업을 해서 네. 이제 몇 년 되신 거예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지금- 해야지. 전복 사업은 저희가 지금 100만 대군을 넘게 가지고 나가고 있고요. 몇 년 되셨어요? 전복은 저희는 시작하신 만 지? 8년 됐어요. 만 8년째. 네. 그러니까 그거 8년 전복뿐이 됐어요. 아니라 사이드로 또 바지락 네, 이쪽도 바지락하고. 다 하고 있고 네. 정업원은 몇 명? 정직원은 둘이고 응. 알바생은 15명에서 바다 일이라는 게 바지락 하니까 지금은 한 22명 정도. 거의 22명 네. 고용을 하고 있고 네. 명은영 씨는 그냥 대표 사업인가요? 그냥 사업자 대표? 네. 그래서 전라도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형으로 그 지금 정도로 알차게 그렇죠. 하고 있어요. 여기 상호는 말해도 돼요. 아, 그래요? 저희는 철옥믿음 전복수산이고요. 철옥믿음 전복수산. 초록믿음? 철옥믿음. 철옥믿음. 아, 초록색 할 때 네. 초록. 철옥믿음이라는 게 저희 강진군 마크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희가 전복수산이었는데 강진군 마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하고 제가 또 강진군에서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앞에다 우리 군수님이 지어주신 마크 이름인데 그거를 꼭 내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초록 정정을 믿음, 했어요. 예. 초록 믿음 믿음 전복수산. 전복수산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가 네. 뭐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네. 탈북민들이 네. 남북 하나재단을 거쳐서 성공 사례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오신다는 거잖아. 네. 그죠? 시골에 정착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시는데 음.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기 왔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살짝 이제 여기 오신 지 한 11년 되신 분들도 오시면은 아직도 뭐 집 주세요, 땅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와서 예, 이게 시골에 오시면 사실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도 여기에 발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뭐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일단 기농 체계가 왜 있어요? 뭐몇 년 동안 일을 하라는 거잖아. 네, 1년이고. 1년 동안 자기가 여기서 종사, 3개월에서 1년을 종사했다는 남의 집에서 어떤 농사를 배웠다는 종사 기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기록 가정에 그 전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한 단 3천만 원, 5천만 원이라도 벌어서 갖고 기농을 해야지 빈몸으로 마이너스 빚지고 기농자금 받아서 빚 갚으려고 왔어요라고 하면 이야, 그건 아니지. 이거는 색깔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물론 그런 데서 교육을 받으면서 모르니까 질문을 못하고 묻혀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오셨으면은 처음부터 뭐 하우스나 이런 걸
농장에서 받아서 우선권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지역별로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절차 밟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와서 여 근처에서 가르쳐주던 그 순번대로 와서 돈이 없으면 없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은 강진군 마량이기 때문에 어촌 마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좀 여성들도 고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당을 벌어도 몇 년을 자기가 3년이면 3년 꿈을 갖는 거예요. 저도 내려갔을 때 10년의 꿈을 안고 그렇지. 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교육 끝나면 하우스에서 뭐를 해서 벌을 내. 이거는 정말 허망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3년이든 5년이든 벌어서 그 돈으로 그 사이 벌지만 말고 주변인들하고 같이 이제 마을 이제 그 청소할 때 그거 1년에 딱 뜰랑 2번밖에 안 해요. 그거 할 때 한번 같이 해서 하면 서로 얼굴 알고 봉사활동. 또 반갑게 맞아줘요.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동네 깨끗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름 되면은 시골이라는 건 보통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또 이제 내가 뭐 갖다 안 줘도 뭐 만들 때 어른 대접할 때 가서 조금만 이렇게 거들어 주시면은 그게 엄청 그분들한테는 큰 사랑이라 요만큼 하고 이만큼 주셔요. 그런 것도 같이 어울리면서 사람들하고 익혀가는 거예요. 그렇지. 어울려가는 거. 그런 거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 시스템 그거를 잘 활용하다 보면 점수제예요. 그거 하고 이장 마을 그렇게 잘 지내가면서 딱 하나 나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다 보면 말 안 해도 1100번 나 이런 사람이야 안 해도 시간은 조금 오래 가겠지만 다 인정해줘요. 다 노래 불러주고 다 이뻐해주고 우리 집에서 내가 뭐가 이쁘겠어요. 뭐 했다고. 그냥 열심히 가족 없이 열심히 여기 와서 사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이뻐하거든요. 여기서 1kg 살고 우리 집에 와서 2kg 사줘요. 발품 팔아서 오셔줘요. 근데 가끔 저도 기대치에 못 미칠 때는 있죠. 모르니까. 자꾸 저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나 저도 일에 파묻혀서 기존보다는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오셔가지고 이런 것만 잘하면 꼭 굳이 새터민이 아니어도 요 3박자만 잘 맞추고 여기 와서 그냥 본심 하나만 잃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 그것만 행동으로 보여주면 다 성공해요. 진짜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특히 강진군 지자체는 보조 사업이 무지 많아요. 그러고 두들겨줘요. 면장님이 수산업에 종사하잖아요. 면에서 방송하고 군청에서 공지가 오고요. 이장님이 아침에 방송해요. 이거 신청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은 먼저 하세요. 하세요. 어디 갔다 하세요. 그럼 이런 걸 잘 듣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따져보고 올해쯤 하면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됐으면은 도전을 하는 거지. 안 됐는데 막 나 먼저 해주세요 하고 이상이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이미 돌아갈 거 양해 구하고 이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다 양해를 계속 해줘요. 땅이 없는 거예요. 사업은 주는데 땅이 있어야 하죠. 그것도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만 이렇게 엇갈려 나가더라고요. 욕심 부리는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만 부각이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욕만만 갖고 왔다가 현실이 그렇게 되면 또 돌아서서 또 네. 좋은 소리 또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죠? 거기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어느 지자체를 가든 군 지자체에다 항시 문의하고 기본 잃지 않고 열심히 설사 돈 없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떻게 1년에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내 꿈이 5년이나 10년이면은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무조건 성공해요. 진짜 성공하는 것이 요즘엔 시골이에요. 근데 처음에 와서 거기서 그냥 단순 노동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네. 자기가 기술도 배우고 하는 거잖아, 운영직처럼. 네. 그죠? 네. 그렇게 해도 수익은 일단은 네. 나오는 거잖아. 그럼요. 그 도시 수익에 비해서 어때요, 그게? 도시 수익에 비해서 이제 그 일이 제철만 지금 하는 건데 워낙 이제 천차만별 제철 노동이구나. 네, 제철 노동인데 저희 거 할 때 이제 지금 쩍작업 시기예요. 쩍작업 한 달 하면은 한 달 하고 이제 매생이철이에요. 바로 매생이철. 유자 딸 때 되거든요. 유자 따고 그다음에 양파 이제 같이 요거 하기 전에 양파 한 달 더 농산물도 심어요. 한다고? 그 주변에 다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그것만 해도 1년에
굴만 까도 한 6개월 해가지고 3천만 원 벌었다 하더라고요. 2,800, 3천 진짜? 정도. 6개월 해가지고. 6개월에 3천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에 150? 그러니까 도국제식으로 이렇게 500이잖아, 500. 네, 네, 자기가 까서 팔아요. 다이렉트로 직거래 하는 진짜? 사람이 있고 주인 주는 사람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게 못하 보면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지. 투자를 할 때도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고 공짜로 그냥 주면은 아이야 밑줘야 본전 하고 딱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초부터 자기가 다져서 아 나는 정말 시골에 정착하겠다 100번 생각해보고 그게 맞다 싶으면 좀 전에 이제 5년 10년의 꿈을 갖고 오시면은 100% 성공해요. 저는 길게 잡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네. 야, 참 오늘 좋은 이야기 하죠. 이게 정말 그 산 증인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그 과정을 겪으신 분이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가도 받아주나요? 아, 강진구는 누구나 다. 이사님. 월 500은 참 매력이네. 네. 물론 그만큼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요. 자, 아, 그렇게 해서 일단 하고 싶은 일 다 말씀하셨어요. 다 했고 네. 만약 통일이 이대로 된다 하면은 통일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강진에 뿌리 내려서 아, 역으로 거의, 예. 저는 지금 옛날에 태어난 것은 이북 항해도 사리온이지만 그렇지. 그냥 태어났을 뿐이고 사실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지. 솔직한 마음으로. 어. 지금의 영원한 고향은 강진군 마량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여기 와서 가장 힘든 게 외로움과 그리움이거든요. 근데 도시서 살 때 돈은 좀 벌었을진 몰라도 그걸 떨친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떨친 것이 강진군 마량이라는 것이에요. 진심이에요. 거기서 살면은 일단 이웃이 다 그냥 내 친척보다 나아요. 가족 같고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네요. 엊그저께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겨요, 집을. 막 와서 열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 잠금 장치를 해놨는데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열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문어 이만큼, 낙지 이만큼 놓고 가? 띡 놓고 가요. 누가 준지도 모르고 매생이도 몇 박스. 그게 시골 인심이에요. 근데 그거를 느끼게 해준 게 그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맛있는 거 있네. 가장 그게 뭐예요? 날 관심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가잖아요. 누가 줬을까? 일에 바쁘다 보니까 빨리 알 수는 없지만 살다 보니까 그런 이웃들이 많이 하나하나 다 모이게 되거든요. 어디 가도 여기 서울 올라오는데 진짜 엄마보다 더한 마음으로 어디냐? 라고 이렇게 해요. 나 서울 가는데 아, 너 오늘 서울 간다 그랬지? 일일이 다 관심해주고 그냥 뭐라 그래야지? 우리 시댁 식구들이 보면 미안한데 시댁 식구들보다 더 좋은 게 주변 사람들이에요. 저 밥 안 먹고 이거 일이 힘들어서 여기 볼이 들어간 것까지 너 지금 몸살이지라고 관심해주는 게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향을 사실 잊고 살아요. 한 잊고 산지, 예, 저는 8년을 잊고 살았어요. 자, 오늘 참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시청자 여러분, 초록 믿음 전복수산, 초록 마을. 초록 마을, 아니, 믿음. 초록 믿음? 믿음이에요. 초록 믿음이에요? 믿음. 죄송해요. 제가 믿음 잘못했군요. 전복수산, 전복도 이렇게 양심을 기울여서 키운 것이라 인터넷 판매가 가능하고 주문 판매가 가능한 거죠. 네, 인터넷은 제가 아직 일만 해서 잘 안 할 줄 하고? 모르고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가끔씩 블로그랑 만들어져서 올라가는 있어요. 근데 관리를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앞으로 배워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꿈을 꾸고 있거든요. 바다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걸 다 해놨기 때문에 물량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판매 쪽으로 이제 전 제가 3, 4년 정도 됐는데 이거를 저 혼자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세터민들이 기본은 저는 내가 그쪽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잠시 기여할 수 있을 때 밑판으로 돈을 벌어야지 어차피 저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또 이제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키우고 또 이제 소비자분들한테는 생산자가 직거래로 판매하기 때문에 많이 비싸거나 뭐 이렇게 또 저희 생산하는 사람이 도매 분들한테 또 이제 종잣값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또 헐값에 나가서 울고 불고 자살해
화살에 죽었어요. 올 4월 말쯤에 어민이 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나는 수산물 센터를 만들고 직거래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기본적인 건 공장이랑은 지금 현재 저희 힘으로 다 이제 뭐 지원받지 않고 한 상태고요. 근데 지금 열심히 좋은 취지하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데 그게 완공돼서 실행하는 날 여기 다시 초대해 주시면은 그렇죠. 네. 자, 그를 위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베나TV 애청자분들한테서 연락이 오면은 네. 몇 프로 서비스. 할인? 저 30%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진짜? 30%까지? 우리 팔로 9만 명이에요. 망해요. 네. 아니 약속 드려요. 정말 지금 판매가에 제가 30% DC하고 항시 진짜? 네, 땀 난다. 왜 땀 나는 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왜 이걸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다 공개할 거예요. 종잣값, 미역값, 투명하게. 예, 투명한 그 가격, 그다음에 운영비, 기름값하고 인건비 모든 걸 해서 몇 프로가 올라가면은 그 인센티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진짜 처음으로 하고 싶어요. 네, 오픈하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록미든 전복수산입니다. 뭐 양심 없이 30%씩 DC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도록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끝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출연 소감. 출연 소감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제 얘기를 오랫동안 해본 적이 2번이에요. 어디서 한 번? 3번이다. 한 번은 이제 좀 전에 2번 다 소개가 됐는데, 불필요하게 이제 그 간첩이라는 누명을 받고 많이 힘들 때, 그때 태어난 얘기부터 그때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모란봉 클럽을 이제 나갔었잖아요. 고작해서 같이. 몇 분 안 되죠? 네. 거기서 살짝 또 제 이야기만 했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아빠 얘기를 처음으로, 제 많이 가족 해봤고. 얘기를 제일 처음으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안 계셔요. 그렇지. 그러니까 안 계신데 이제 처음으로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밥 한 번 해준 적도, 술 한 잔 드린 적도 없는 그런 부모님 얘기를 여기서 마음 놓고 해봤어요. 해보니까 더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 지금 뭐 열심히 살아서 뭐 이것 가지고 자만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진짜 그거 약속 지키는 날 절 2번 불러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공장이 완공돼서 돌아가는 날. 그리고 이제 제가 완공돼서 매출이 올라서 돌아가면은 어린아이와 노인들한테 꼭 기부를 하겠습니다. 기부, 요게 베나TV도 기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베나TV 통해서 우리 탈북 청년들한테 아. 많은 시청자분들이 요게 저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때 가면 여기서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투명하게 해요. 누군가에서 이훈영 씨가 방송을 보고 탈북 청년 누구한테 이거 장학금 좀 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방송으로 전달식을 하고, 오늘도 어떤 할머니, 탈북에 오신 할머니, 미국에서 어떤 애청자분이 비타민 주셔서. 비타민이랑 건강식품 그래요? 입담하고 우리 다 방송으로 내보내서 다 알려요. 그러면은 혹시 이제 아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네. 제가 다이렉트로 그냥 하는 거는 있어요. 이제 사실은 뭐 아빠를 조금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되게 굉장히 좋으신 분이셔요. 나이가 70 넘으셨고요. 이름 부르면은 혹시 아실란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통장에서 다이렉트로 제가 많이는 못 드려요. 10만 원씩 달달이 자동 이체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를 통해서 하면은 우선 그 이러이러이러 얘기는 그 촬영 이야기는 끝나고 후에 좀 하고, 하고요. 자, 오늘 시간 네. 너무 지났기 네, 때문에 지금 많이 아무튼 지체됐습니다. 그런 네,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어요. 네, 또 앞으로 감사합니다. 기회 보고 또, 자, 오늘 달달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나TV 더 많은 영상들 보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그리고 페이팔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댓글 공지란을 살펴주세요. 후원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꼭
광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